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민간 산업 현장에서 절대로 필요로 하는 최고의 행정 전문가 과정 강사 김재창 인사드립니다. 현장 행정 업무 따라하기. 오늘은 엔지니어링 영상교육 플랫폼 서비스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몇 분의 CEO 입장을 듣게 됩니다. 요즘 저가 수주에다가 좀 힘들어. 최소 인원 배치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천만 수주가 간혹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행정직원 좀 약해. 영상교육 지원 툴을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국가민간 산업 현장에 엔지니어링 행정 플랫폼 기획하게 됐고, 여러분 앞에 또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찰, 계약, 원가, 공사 물품, 용역 시공 기성, 설계 변경 감리, 시운전, 준공, 정산, 교육, 인계인수, 계약 금액 변경,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 목표로서는 고도의 여러분의 현장에 행정 전문가로 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목표로 설정하고 출발합니다. 강사 소개를 올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경력,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건축통신, 또 ITS인 교통통신. 그래서 그동안의 수많은 현장 생활과 단연간의 교육 경력을 압축하여 한 사람의 정리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듀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현상 분석을 같이 해봅니다. 국가 주도 사업의 SOC, 수많은 국방사업, 또 시군부 특별 광역 지자체, 또 공공기관 사업, 민간 주도형 도시 재정비 사업, 연간 수십조 원의 방대한 공사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투영성, 적정성, 효율성, 보다 더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체계 완비로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견제와 갈등, 충돌이 없는 현장, 그러나 제때 공문 제출이 안 되거나 보고가 지연이 되거나 또 미해수인이 되는 등, 그러한 것은 행정력이 약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현장 행정 플랫폼, 이제 그 목차를 보시면 좌측에 제1강 서론에서 왜 이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니즈에 대해서 중점 강조해 드리고요. 끝 22점 계약금액 변경 신청에서는 약 33분 동안 이렇게 해서 총 22개 단위 과목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마이더스고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과정 적용 대상이 많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1강 교육 니즈를 시작합니다. 자, NCS 기반 교육과정 피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즉 니즈 조사를 실시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 27촉의 레이아웃입니다. 현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과 그림과 도표, 그리고 보충적인 설명으로 보다 더 왜 이 과정이 필요한가에 동기부여가 확실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1강 서론에서는 국가민간 산업 현장의 주체, 조직체와 프로젝트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안 이슈, 그리고 행정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 그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1 현장 개요와 1.2 과정 지향 목표를 시작으로 해서 끝점 요약 강조 순으로 전개합니다. 세계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양축입니다. 군사 강국이 되느냐, 경제 대국이 되느냐,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반도 신경제 지도 환경하에 글로벌 시대의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 쪽에 알제리 현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남미 국가, 물론 이외의 소수 국가도 있겠습니다만 엔지니어링 현장 행정 영상 플랫폼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기업을 지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내 해외 건설 산업 엔지니어링 현장의 절대적인 영상 플랫폼, 이제는 일반화, 보편화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22강까지 기획하게 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강원도에 전원주택 8억짜리를 짓더라도, 또 시가지에 중요한 20여 층의 건물을 짓더라도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확정을 하고 입찰 공고를 하고 낙찰 계약하면서 비로소 토목부문, 건축부문, 설비부문 공사를 하게 되고, 정보통신, 소방, 기계, 전기설비, 토목설비 공사, 조경 공사를 마침으로 해서 하나의 현장 사업 완료가 됩니다. 현장 조직은 발주처 조직, 용역사 조직, 건설사 조직, 시공사 조직,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향하는 목표 관계법과 계약법에 의해서 현장 행정 스킬, 여러분의 스킬을 고도하기 위한 목표로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 상생하는 체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버스를 승차하여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토목 건축 현장 사진으로 해서, 첫째, 현장 진행에 있어서 주요 단계 23개 항, 현장 행정에서 수행되는 항목 29개, 무엇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이 승차하시죠. 먼저 토목공사 현장, 건축공사 현장, 이렇게 출발합니다. 강사가 직접 애니메이션까지 다 제작했음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하단부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초대, 타워 크레인의 고정을 위해서 기초대가 보이고요. 많은 차량 보입니다. 덤프트럭, 행렬, 파일봉, 집안 연약 강화를 위해서 파일봉, 그리고 타봉을 하기 위해서 항타기, 그리고 작업 마친 파일봉 타입 모습입니다. 그리고 흙막이 공사 중요하죠. 네, 경계선에 흙막이 공사 두 가지가 있죠. SCW 방식과 CIP 공법이 있죠. 강사는 토목 부분 전공이 아닙니다만 많은 현장 생활을 통해서 이게 참 중요하다 해서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하단부는 승강기 기초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건축골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두 가지죠. 레미콘카가 필요하고 펌프카 필요합니다. 붐대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이루어지죠. 공기를 빼는 바이브레이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파일봉 작업 사진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건축골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죠. 거푸집 설치, 벽체 설치, 슬라브,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아셔야 되겠고, 타워크레인도 보셨습니다. 자, 현장을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주요 단계 23개 항, 현장 행정이라는 도대체 29개 항이 뭐냐? 참고로 공동주택 600여 세대 약 1100억대 공사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만,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와 건축과, 그리고 해당 설비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발주처, 감리단, 건설사, 시공사, 이렇게 현장과 관계가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 다시 정리해 봅니다. 현장 진행하는 주요 단계 23개를 같이 살펴보고요. 또 현장 행정 29개 항목들을 더 늘어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진행되는 23개의 주요 단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에 이 현장에 사업을 전개하려면 첫째,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관할 감독관청이 있겠죠. 네, 같이 보시죠. 시작합니다. 사업 승인, 그리고 건축과 건축허가,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해서 개찰을 하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죠. 그러면 공사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업체 도급계약, 그리고 여기에 발주처를 대신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엠단, 시엠 용역을 하든 책임감리단, 감리 용역계약을 하든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급업체, 즉 공사업체가 첫 공문 작업으로 착공계 공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계약 사실 통보를 하게 되고 또 검토를 하게 되죠. 이제 조직과 여러 인원들이 배치됐기 때문에 자재 수급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또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시공 플랜,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마치게 되면은 자재 승인을 하게 되고, 시공을 하게 되면 검측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설계 변경이죠. 여러분, 설계 변경은 바로 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여건 보고를 분명히 해야 되고, 실정 보고 공문을 제출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 변경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자,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 검사를 갑니다. 또 투입된 인력과 또 장비, 자재 기성 검사를 하게 되죠. 또 중요한 시험 운전 검사, 설비별로는 시스템별로 오퍼레이팅이 되는지 시험 운전 검사, 그리고 준공 기한 내에 준공 가능한지의 예비 준공 검사, 그리고 공사를 마쳤는지의 확인 검사, 즉 준공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공사 행위가 마치고 이제 운영자들에 대한 에듀케이션,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오퍼레이팅, 메인테넌스, 또 매니지먼트, 운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내역서를 작성해서 인계인수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확인이 끝나게 되고, 용역 완료보고, 또 건축 승인 허가가 떨어져서 입주하게 되고, 제반 정산 마치게 되고, 현장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에서 2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CM단, 또 감리단, 이분들이 또 수고를 하시게 되죠. 물론 건설사, 시공사 수고 많으십니다. 왜 상주를 하는가, 그 이유를 관리감독한다고요? 저는 다음과 같이 29개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막연한 관리감독한다,
그러한 표현보다는 왜 이게 중요한가, 시험 갑니다는 왜 충실히 성실히 더 이러한 사항들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급공사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과업지시서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 협상 조건, 그리고 민간 주도형의 공동주택은 가장 핵심이 사업 시행 승인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들을 꼭 숙독, 정독, 정리하셔야 됩니다.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장 기본인 설계도서 검토견서입니다. 자,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산출서, 계산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것을 설계도서라고 합니다. 자, 3번부터서 검토의견서, 이러한 말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착공신고서 접수하면 검토해야 됩니다. 하도급 계약 사실 통보를 접수하면은 검토해야 됩니다. 시공계획서를 접수하면은 검토해야 됩니다. 자, 왜 검토 의견서가 필요하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하라고 해서 해야만 되고 해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 공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건이나 실정보고, 설계 변경, 이러한 단계별로의 행정적 업무 처리 중요합니다. 기성검사, 시운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나 또는 이전의 시작보고나 결과보고, 그리고 완료보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현장 행정이 충실히 이행될 때 이 현장의 모든 사업들이 아주 건실하게 하자가 없는 품질이 아주 최우수한 그러한 현장으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강조합니다. 조금 전 보셨던 현장 진행 주요 단계별로, 그리고 2항에 현장 행정의 수행 항목 29가지, 이것이 잘 서로 융합되고 서로 프로세스 체계가 원활했을 때 성공된다, 프로젝트가 성공된다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놓으면 23가지와 29가지다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현장을 떠나서 관리하는 측면의 사무실을 보겠습니다. 감리단 시험단은 크게 현장 지휘소입니다. 발주처 조직을 보시겠습니다. 수요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현장 상주하는 공사감독관도 계십니다. 자, 감리단 또는 시험단이 되겠죠. 자, 감리단으로 우선해서 책임 감리원이 있습니다. 소위 호칭을 단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목, 조경, 구조 감리원이 있고요. 소위 설비감리라고 하는 기계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전기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통신감리원은 센터 시스템에 대한 종합시운전의 주관자입니다. 매월 1회 기술지원감리원이 소속사로부터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단위 조직들이 지금 화살표와 같은 출입구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시작 단계에서 종료 단계까지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현장인데, 첫 번째는 관급 현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 군급 현장이 있겠고, 세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민급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행정 기반 안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서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안정화가 됩니다. 스테이블.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기준서가 되는 절차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차서가 확립이 되고 교육이 잘 되고 그러한 테이블 작업이 원활해야만 문서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직, 현장은 사람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완벽히 구분해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절차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국내든 해외든 이러한 영상 플랫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초점이 시험 감리자의 수행 절차서에 맞춰진 그런 업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가민간산업현장의 엔지니어링 행정 플랫폼은 기여하는 바가 매우 지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방향을 틀어서 월간 공정회의, 주간 공정회의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즉 사업추진 합동 성과 분석회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보통 시공사는 공사 진도 보고와 실적 보고에 한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보다 더 성과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회의 자료가 핵심이라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건설사 시공사는 시험감리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됐다, 보완되었다, 처리됐다, 이러한 것들을 문서행정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감리는 관리감독의 주 기능보다는 보다 더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법을 제시하고 공정관리까지 이렇게 같이 협력해주는 행정 리더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아름다울 것으로 사료돼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조금 전 보셨던 현장, 그러면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험감리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설사, 시공사, 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의 상주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당연히 공사 착수에 제출을 해야 되죠. 제출이라 하면 구두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지공사 서류 제출이 있고요. 설계도서 검토 제출, 하도급 계약 사실 통보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 또 어떻게 시공하겠다, 시공 계획서, 이것은 모두 공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왜 공문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로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기자재 가운데 줄입니다. 자재검수, 시공상세도. 여러분, 애매하거나 디테일하게 시공하는 사항을 먼저 승인받으려면 시공상세도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검측해야 되고 품질 확인해서 공장검사, 그리고 중요한 시험운전 계획서를 세우시고 공정별로 대상 공정이라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발주처 입회를 하도록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교육훈련, 인계인수, 시험감리. 자,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다시 번복되지만 시험운전 계획서 꼭 작성하시고 그 일정대로 하루든 이틀이든 디테일하게 시운전, 단위검사, 또 연계시험, 통합시험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영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기관 기다리십니다. 인계인수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핵심 행정 절차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분일지라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하나라도 무시되면 제 생각에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모두가 책임입니다. 책임으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마감하는 그런 현장이 되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가 없습니다. 고품질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좀 품질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현장, 그리고 거기에 조직체가 활동하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책임의식도 다양합니다. 근데 강사는 성격상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집 일처럼 합니다. 왜?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물론 지금 전개되는 몇 카트 사진은 교육용 사진입니다. 어느 현장을 지목하거나 전체가 이렇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시공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집 일처럼요. 천정 누수돼 가지고 바닥에 물,
어떠십니까? 자, 이것은 겨울 사진입니다. 한동안 철계 도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락장치가 세 군데 있죠. 오염물이 스며듭니다. 염화칼슘 오염물이 물속에 왼쪽과 같은 중요한 정보통신 광접속 함체가 잠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치가 다 됐습니다만 광접속 함체 내구력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무 밀폐 패킹이 없는 철계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재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왼쪽에 22,900V 지중화 배전선로가 들어오고 바로 옆에 정보통신 인입구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서는 안 되죠. 예, 물론 조치가 됐습니다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된다. 자, 지금까지 행정적 절차 이행 강조와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의식이 중요하고 성실해야 되고 책임감이 더 돈독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모든 일, 모든 보고, 그리고 모든 문서행정 세 가지는 강조합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네, 제때 보고하고 제때 제출해야 됩니다. 제때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자, 수많은 인터넷 강의가 많고 또 자격증 인강은 얼마나 본물인지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행정서류, 어떤 내용,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제출 보고하는가, 이것을 요약 강조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필수 솔루션, 큰 디딤돌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국제민간 산업 현장의 행정 플랫폼 edukim.kr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제2강 엔지니어링 활동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